여성들이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늦다고 들었는데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이제 당연한 사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무병장수 9988 5천만 국민들의 무병장수를 책임지는 채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명의이신 양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제 고혈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원래 혈압이 나이만큼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특별한 질병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동맥이 좀 딱딱해지는 변화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좀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혈압 자체는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젊을 때는 120에 80 이렇게 나와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125에 75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변화이긴 합니다.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성은 보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다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거 다군요. 네. 그 딱딱해진다고 하는 게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것은 혈관이 사실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까? 혈관의 탄성도를 잃는다. 탄성도를 네, 잃는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고혈압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 심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심부전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질환적으로 이게 더 악화되거나 오는 원인이 있을까요?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부전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심장의 근육 손상이 발생을 하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근육질환, 선천성 근육질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심부전의 원인은 심장의 수축기 기능, 그러니까 펌프 기능을 잃는 게 아니고 심장 자체도 혈관처럼 딱딱해지면서 경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하는 능력은 정상이지만 원래대로 원복하는, 그러니까 이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장 이 내강에, 심장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폐로 전달이 되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심부전이 가장 일반적으로 흔합니다. 결국은 이제 심부전이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병들이 이제 복합돼서 증상이 악화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사실 교수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 교수님 말고도 다른 분도 많이 협진하지만은 주로 제 파트너였는데 이제 협진 의뢰에서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심부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수술하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해서 회복하고 수술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되게 나쁘잖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또 수술장에서 막 날다 생각나는데 옛날이요. 이제 우리가 심부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으면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잖아요. 네네. 이거 역시 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위험 요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등의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세월이 흐르고 노화가 돼가면서 아무래도 노출의 빈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심혈관계 위험 요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장 혈관 안에 동맥 찌꺼기, 동맥 경화반들이 이게 쌓이면서 심장 혈관의 내강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충분한 혈류 공급이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혈류가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심장 근육에 충분히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증상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이제 심부전이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발병이 되는 거군요. 네, 굉장히 젊은 분들도 요즘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구 생활 패턴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음식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맥박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가끔 톡톡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불규칙적인 그런 느낌이 와요. 부정맥과 심장노화 이런 게 뭐 관련이 있습니까? 외래에서 흔히 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다 24시간 심전도를 붙여놓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미성숙한 비트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연속해서 3-4비트 이상 나왔을 때, 그럴 때를 우리가 병적인 표현으로 부정맥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드물게 한 번씩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드물게는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미성숙한 비트가 하나씩 나와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는 그런 소량의 약물을 좀 쓰기도 합니다.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이렇게 정보를 보다 보면 그 돌연사라든지 급작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가끔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 저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심전도를 좀 검사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인들 상당히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린 사실 베타 브로커도 저도 사실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나이였었는데 의사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한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 부정맥이 되게 심한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안 뛰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만져보면은 속으로 이제 야 뛰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뛰어 이런 적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베타 브로커를 먹고 한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가 이제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몸의 흥분도를 올리기 때문에 미성숙한 비트의 빈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혹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은 흥분도, 우리 몸의 흥분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성숙한 비트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그러고 실제 외적인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베타 브로커 없이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됐거든요. 제가 이제 혈관외과 수술을 하면서 괴로웠던 적이 혈관외과 수술은 혈관 째야지 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혈관이 우리 김 대표님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석회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석회화라 그러는데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 당뇨병 이런 거 있으면서 또 고령 환자가 되면요 정말 딱딱하게 완전 돌이에요. 그러면 칼로 찢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찢었다고 하더라도 꼬매야 되잖아요. 꼬매지지도 않아서 정말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석회화의 무슨 원인이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요즘에 굉장히 이 석회화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폐 저설량 CT를 찍으면 관상동맥의 석회화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석회화가 심합니다. 이 리포트를 건강검진에서 받으면 굉장히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외래에 오셔가지고 굉장한 이제 걱정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석회화는 혈관의 벽에 생기는 겁니다. 혈관 벽에. 혈관 안에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못 가는 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석회화는 혈관 안에 아니라 혈관 벽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 혈관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석회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 비면은 이게 이제 딱지가 생기고 어떤 굳은 살이 배기듯이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석회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염증, 혈관의 염증에 당연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빈도가 올라가겠죠. 우리가 그 석회화라는 거는 임상적으로 아주 심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점수 이상, 뭐 400점 정도의 기준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점수 이상일 때는 이 석회화뿐만 아니라 이 혈관 안에도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대규모 임상 연구 때문에 이 석회화를 동맥경화의 한 지표, 예측 지표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석회화, 어떤 일정 부분 점수 미만이 되는 가벼운 정도의 석회화, 경도의 석회화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면은 그 석회화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석회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당뇨를 조절 잘 하는 것이 또 석회화를 막는 그런 길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혈관이라고 하는 게 피가 통하는 그냥 단순한 그냥 굳어 있는 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탄력성이 없으면은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화가 오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것이 중요한데 뭐 석회화를 막을 수 있는 뭐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동맥경화라든가 이제 당뇨병과 같이 이게 동반되는 질환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제 석회화를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삼성 서울병원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두 분, 순환경내과의 또 교수님과 혈관내과의 또 명의셨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입체적으로 듣고 보는 느낌이에요.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혈관 아까 혈관을 짠다고 그러셨는데 아, 예. 그 몇 밀리짜리 혈관을 짠다고 그러는 게 그럼 칼은 도대체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내과와 외과가 만나면 입체적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여성들이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늦다고 들었는데, 근데 폐경 이후에는 그 심혈관 질환이 확 증가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 감소와 이런 것들 좀 관련이 있습니까? 상당히 외래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서적으로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이제 당연한 사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대사 변화도 일어나고 또 그 와중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의 상승이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 이런 것도 겪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심혈관계 위험도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폐경이라는 게 단순히 그 생리를 마치는 게 아니라 그 심혈관 질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병목점이 될 수 있겠군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심혈관계 보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가 그 무기가 해제되면서 남성과 비슷한 입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아까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라 그랬는데 우리 흔히들 생각하면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게 나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나쁜 겁니다. LDL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kg 빠질 때마다 혈압이 1 이상 빠지기 때문에 회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어렵고요.